나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세 가지를 본다. 첫째는 성실성이고, 둘째는 지능이며, 셋째는 열정이다. 하지만 성실성이 없으면 나머지 세 가지가 당신을 망칠 것이다. 워렌 버핏.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화물차주에게 신뢰성과 성실함,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성실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들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운수회사나 거래처 입장에서 볼 때 성실함을 갖춘 사람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채용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고정일에서 뿐만 아니라 용차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니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내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9시에 일을 마감하는 하루 한탕 용차가 있었습니다. 한 차주에게 이 일을 의뢰를 했고 한 차주는 전날 이 일을 받아서 승낙을 했습니다. 이 차주는 일어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일을 나가지 못했고 용차 팀장은 차주만 믿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거래처에서 연락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주는 잠이 깊게 들어 전화도 받지 않고 팀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10통, 20통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화물센터에서 화물차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돈을 더 올려가지고 용차를 구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쯤 차주에게 온 문자 한 통, 몸이 안 좋아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띡 문자 한 통. 또 다른 분께 똑같은 일머리를 맡겼습니다. 이분은 전날에 의뢰를 했을 때 저는 다음날 일이 잡혀 있어서 시간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하니까 제가 다른 분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용차 팀장은 다른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3시에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는 분께서 문자가 한 통 날라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빨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 한 통 남겨놓고 연락 두절이 되어 이분 또한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용차 팀장은 처음에 소개를 시켜준 차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소개를 시켜주신 분께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새벽 3시에 문자를 한 통을 주고 연락이 현재 두절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차주분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본인의 일이 잡혀있던 일을 본인의 돈을 써서 돈을 더 주고 다른 용차를 불러서 본인의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인이 못한 일을 하러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업체에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해서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차주를 고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는 후자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을 주고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한 가지의 경우의 일은 결국에는 주변 분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용차 팀장이 주변 기사분들에게, 주변 기사가 또 다른 주변 기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변 분들의 인식이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후자에 설명드렸던 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자 주변 기사분들이 본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후자분은 한 분 한 분 일을 성실하게 해주었고 본인의 입장이 아닌 다른 차주가 본인을 쓰는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차주가 나의 일을 맡기고 쉬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계속 전화를 해서 이 물건은 어떻게 검수를 하면 되나요? 이 물건은 어디에 내려두면 되나요? 이 매장의 불은 어떻게 켜죠? 이런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사전에 느끼고 용차이지만 선탑을 하러 갑니다. 선탑을 해서 그 차주분의 일을 하루만 맡는 것이지만 매장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검수는 어떻게 하고 물건은 어디에 놔두고 매장의 불은 어떻게 켜고 명세서는 어디에 두고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메모하여 확인을 하여 두고 차주가
본인에게 일을 맡겼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없이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배워둡니다. 또한 일을 마치고 키는 어디에 두었고 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차주에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어서 차주분을 안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에게 일을 맡긴 차주가 본인의 거래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선탑을 하느냐고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더 들여서 다른 차를 부르면서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차주분이 이분에게 돈을 몇만 원을 더 주더라도 본인의 일을 해줄 수 있겠냐는 의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고정일을 구할 때도 차주분들은 자신 있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운수회사에서도 당연히 자신 있게 소개를 하게 되겠죠. 이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고용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차주분들은 편하고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디 좋은 일 없나요? 할 만한 일 없나요? 본인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전자와 후자분 중에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줄 것 같습니까? 소개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개판을 치고 나온다면 제가 욕을 먹고 저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거래처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일수록 더욱더 그냥 아는 분이 아니고 알고 지내신 분을 원한다.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감과 신뢰가 되는 분을 원한다. 좋은 일일수록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분을 원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일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분들과 신뢰를 쌓는다면 좋은 일은 그때부터 알아서 들어온다고. 저 역시 2.5톤으로 7년에서 8년 정도로 지휘차주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 남들이 못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물량도 엄청 많고 시간도 2배 이상 걸렸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의 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물량은 많고 남들보다 시간을 2배 이상 걸리지만 매장의 사장님들은 내가 가면 커피를 주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식사도 대접해 주고 장난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 모든 일은 당연히 본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이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댈 수 있는 핑계가 끝도 없이 많을 수 있듯이 좋은 일이라는 핑계 또한 끝도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업체에서 제일 좋지 않은 코스, 남들이 보면 와 하고 도망갈 정도의 코스를 한 1년 정도 하고 났더니 1년 정도 뒤쯤에는 남들보다 1시간가량 빨리 끝나는 코스, 물량도 적고 매장 수도 적고 또한 저에게 매장의 코스를 알아서 짤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물차 일을 사랑하고 또한 당당하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는 정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떳떳하게 할 이야기하고 나 또한 떳떳하게 할 일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주분들은 좋은 일을 누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혹은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많이 약골이 노리는 세상과 부딪혀 싸울 때마다 대부분 지고야만 한다. 10번 중에 9번을 지고 계속해서 패배에 익숙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패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제대로 힘써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등 떠밀려 올라간 링이라고 해서 당신과 맞닥뜨린 상대가
봐주면서 살살 싸우는 일은 없다. 그러니 또 다시 계속해서 패배를 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또 패배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은 생각을 해보라. 10번 중에 한 번은 이긴다고 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열심히 맞서 싸운다면 단 한 번의 승리가 오늘이 될지 모른다. 또다시 패배자가 될지언정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맞서 싸우지 않고 거저 얻어가는 승리는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냉동찹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7월 1일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분들도 산재보험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 판매원, 화물 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여기서 특고랑 특수고용 노동자를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에 대해서 돌아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노동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를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입법 예고.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 형태 근로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 안전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이하 특고는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특고 노동자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보험 설계사, 학습 지도사, 건설 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 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를 한 것이다. 근본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가 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종사자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를 한다. 줄여서 이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상 줄여서 공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간단하게 다른 업종은 제외를 하고 일단 화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대상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체 근로노동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가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한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을 하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을 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일하는 대상에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화물차는 고위험 직종이므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재보험을 들어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물차주분들에게 사업주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의 사업주는 누가 될 것인가? 또한 궁금하실 것 같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하고 영업용 넘버를 달 때 영업용 넘버를 달아주는 회사, 즉 위스타 계약을 하는 회사가 사업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임대 남바를 달 때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개별 화물 차주는 누가 사업주가 되는 걸까요? 예전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원에서 카운티라는 본인의 차량으로 개별 화물로 영업용 넘버를 부착을 하고 한 학원에서 15년간 일을 한 60대 남성의 기사분이 겨울에 차량에서 학원생을 대기를 하다가 혈관이 줄어들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로 인해 불구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단 적용 대상에 해당을 하려면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대상이 당연히 적용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여기에도 기사를 태우거나 하지 않았기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에 해당을 하여, 판례 내용을 좀 줄이자면은 이 두 부분에 해당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개별 차주분은 보험 대상에 해당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 뇌졸중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얼마씩 내야 할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회사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고요. 저희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주와, 그러니까 이 위스타 계약을 맺은 운수회사와 그리고 차주분이 50%씩 부담을 합니다. 월 보험료는 매월 월급 기준 월급을 430만 원으로 봤을 때 약 한 달에 83,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사업주가 50% 부담을 한다고 보면은 개인 차주는 한 달에 매달 41,500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물 차주가 고위험도 직중에 들어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 또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계약 시에 위스타 계약을 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단 내가 충격을 받아서 상해를 입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차량을 세워두고 휴업 신청을 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을 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 대상에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화물 차주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운송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운수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